자,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교집합이 A랑 B래요. A 더하기 B는 10이고요. 그죠? 이때 D-1을 구하시죠. 뭐 A, B, C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지 않냐?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뭐가 중요한 얘기냐면 교집합이 있다는 게 중요한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B에는 전부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한 거거든? 맞아 안 맞아? 근데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한 결과가 다시 자연수란 얘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 아, 그러면 다시 자연수 AB가 나오려면 걔들 뭐겠냐? 2의 거듭제곱 형태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랑 B도 2의 거듭제곱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더해서 12가 나온대. 그럼 뭐랑 뭐겠냐? 대수 나와 있으니까. A가 1이겠냐? 그럼 B가 11이어야 되는데 안 되겠지. A가 2겠냐? 그럼 B가 11이어야 되는데 안 되겠잖아. A가 4고 B가 8이면 A도 2의 거듭제곱이고 B도 2의 거듭제곱이면서 합이 12가 되죠.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집합 A는 일단 무조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4하고 8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집합 연수잖아요. 맞아? 그런데 집합 B에도 4하고 8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집합 B의 4는 이름이 저는 로그를 취한 결과가 4란 말이에요. 그럼 2의 4제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2의 4제곱도 있고 마찬가지로 집합 B에 8이 있으려면 2의 8제곱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많이 안 많이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다야. 네. 따라서 D-C는 2의 8제곱 256이죠. 여기서 16 빼면 되니까 240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네. 즉 1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숫자들이 자연수였다. 이게 문제를 푸는 핵심인 겁니다. 알겠죠? 알겠니?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 자, 두 자리 자연수 AB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아, 두 자연수. 깜짝이야. 두 자리 자연수,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아, 두 자연수 AB인데 이게 갑자기 세 자리라서 뭔 소린가 했어요. 알겠죠? 네,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데 A가 세 자리 자연수다. 이거 풀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그 5의 B의 제곱분의 A 이게 2라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B의 제곱분의 A가 얼마나 얘기해요? 5의 제곱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쌤 생각에는 A는 5B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식으로 만들고 자연수의 순서성을 찾는 게 더 편해 보입니다. 그죠? 맞잖아? 자, B가 1일 수 있냐라고 하면 B 1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A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B가 2일 수 있냐? 가능하죠? B가 2면 A는 100이니까 세 자리잖아. 그치? 뭐 A를 굳이 안 구해도 돼요. 네. B가 3이면 A는 225냐? B가 4면 A는 400이죠. B가 5면 A는 625입니다. B가 6이면 A는 900이죠. 그만해야겠지? 이제 B가 7이면 35의 제곱은 가뿐하게 4자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 5개가 답이 된다. 어렵지 않고요. 자, 228번 보겠습니다. 2 이상의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식만 잘 다루면 끝나거든요. 자, 세제곱근 루트 A가 AB의 4제곱근이다. 식을 어떻게 쓸까요? 세제곱근 루트 A가 AB의 4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루트 A를 4제곱하면 AB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제곱근 루트 A의 4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의 3분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니? 맞아? 이게 무엇이다? AB다. 아직도 그런 학생이 있을까 싶은데 봐봐. A의 3분의 4제곱은 A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양 변에서 A를 약분할 수 있지. 그럼 A의 3분의 1제곱이 B라는 얘기니까 얘를 A는 B의 세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다음 밑에 거. 밑에 거는 A가 B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잠시만요. 이렇게 합시다. 나 조건은 좀 복잡해 보이니까요. 밑에다 쓸게요. 일단 저걸 잡으면은 하나는 밑이 A고 하나는 밑이 B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밑을 일단 맞춰줍시다. 그 A 대신에 B의 세제곱을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맞춰질 거냐면 이게 로그 B의 BC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로그 B의 AC는 4. 이 과정 이해되냐 친구들아? 근데 뭐 한 거냐면 여기 A 자리에다가 B 세제곱을 넣은 거야. 그러면 밑에 지수가 3이기 때문에 앞으로 꺼내면 3분의 1이죠. 그걸 다시 진수로 올리면 3분의 1제곱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써보면 B를 밑으로 하고요. BC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C. 이거 전체가 진수일 때 이게 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BC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C가 B의 4제곱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지? 근데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했어요? A는 B의 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A를 지우면 B가 3개가 없어지겠네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BC도 좀 정리를 하면 이게 C의 3분의 4제곱이고 B의 3분의 2제곱이 될 것 같은데요? 이해됐죠? 네. 결론. 양변을 세제곱하고 제곱근을 씌우면 B는 C의 제곱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뭐하고 있냐면 그 A와 B의 관계를 밝혔고 B와 C의 관계를 밝혀서 이 세 변수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A는 B의 세제곱이고 B는 C의 제곱이니까 C분의 B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냐? 친구들 C분의 B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C 야 여기를 보고도 지금 C를 못 찾겠네 이게. 지금 C분의 B의 K제곱이 A가 되고 싶은 거죠. 그잖아. 네. A라는 놈은 B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C분의 B를 뭐라고 표현하겠냐? 머리 좀 써봐라. 머리가 안 써지냐? 머리가 안 써져요? C 대신에 B의 2분의 1제곱을 넣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를 B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B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A가 되는데? 3번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제곱은 몇 번 거듭 제곱해야 A가 되겠어요? 6번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K는 6이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단순히 수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취향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B와 C의 관계를 밝힌 다음에 C분의 B를 뭐 A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물론 처음 민석이 말한 것처럼 CO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 B가 C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뭐 C를 거듭 제곱해서 A를 만든다 이런 생각 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밝혀놓은 것은 A와 B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알았니? 네.
자, 다음 뭐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식을 다루는 경험이 쌓이면 그냥 하게 됩니다. 알겠죠? 뭐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없어도 다 답이 나와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229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어떤 연산입니까? 앞에 있는 숫자를 밑으로 놓고 뒤에 있는 숫자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서 지수에 올리는 거죠. 내가 뭐라고 했냐? 저 연산은 뭐라고? 앞에 있는 숫자는 밑으로 놓고 뒤에 있는 숫자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서 지수에 올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스타 1이라고 하면 뭐예요? A는 밑으로 놓고 뒤에 있는 숫자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서 지수에 올린다고 했죠. 0이잖아요. 맞아요? A 0제곱. 그럼 1이겠네요. 멍멍이 소리가 써있죠 지금. 맞니? 자, 두 번째 A 스타 B는 뭐가 같겠냐? A의 로그 2의 B하고 같겠죠. B 스타 A는 뭐가 같겠냐? B의 로그 2의 A하고 같겠죠. 이 둘이 같다는 거 로그의 성질에서 배웠죠. 맞아요? 예. 배웠잖아. 알지? 좋아요. 이것은 뭐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겠냐라는 얘기인데 해보죠. 자, 일단 A 스타 B 스타 C인데 A 스타 B 이미 알고 있잖아요. A의 로그 2의 B 이거랑 C를 연산하라는 얘기죠. 뭐 하는 연산이라고 쌤이? 앞에 있는 숫자는 밑으로 놓고 뒤에 있는 건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지수에 올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A의 로그 2의 B는 밑으로 놓고 로그 2의 C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지수법칙 이용하면 A의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2의 C 이게 될 텐데 거꾸로 한다고 해서 딱히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볼까요? 이러면 A 스타 B의 로그 2의 C 이렇잖아요. 그러면 A를 밑으로 놓고 저걸 다시 로그를 취한 걸 지수로 놔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죠. 지수인 로그의 진수의 지수니까. 라임 괜찮은데? 지수인 로그의 진수의 지수요? 네. 그죠? 네. 지수인 로그의 진수의 로그잖아요. 그죠? 진수의 지수요. 네. 그러면 얘가 A의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2의 C다.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는 문제들은 처음에 연산의 규칙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면서 자꾸 위아래 쳐다보지 마시고. 알겠지? 쌤이 저거 어떻게 읽는지 봤죠? 그잖아. 저 연산을 쌤이 뭐라고 마음속으로 읽어요? 앞에 있는 숫자는 밑으로 삼고 뒤에 있는 숫자는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해서 지수로 삼는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연산에 대한 해석이 끝나신 다음에 풀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230번은 오이씨 뭐지 이게 개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데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3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요. 어떤 양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연산을 해보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fx는 3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고 gx는 3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했을 때 소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연산을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들? 뭐라고 써 있냐, 친구들아, 다들? 아니, 뭐라고 써 있냐고. 눈 안 달렸어? 지수에 하나같이 소수 부분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고 써 있습니다. 쌤 말 듣고 있냐? 듣고 있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식을 저랑 같이 써볼게요. 1 곱하기 3. 그럼 지수에다 뭘 올려야 되냐면 G1-F1이잖아요. G1-F1이라고 하는데 X가 1이었냐 지금. 그러면 정수분도 0이고 소수분도 0이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저건 0 빼기 0이니까 뭐 쓸 게 없죠. 0밖에는. 이해됐죠? 네. 2 곱하기 3. 두 번째는 여기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맞아요? 로그 3의 2분의 1이라고요. 로그 3의 2분의 1의 정수분은 얼마예요?
마일 아니야 마일?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잘 봐요. 로그 3의 2분의 1은 결국은 마이너스 로그 3의 2잖아요. 정수분을 추적한다는 건 그냥 얘 범위를 보면 돼요. 로그 3의 3이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정수분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소수분 뭐예요? 아니 소수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분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뺀다는 건 사실 무슨 뜻입니까? 2를 더한다는 뜻이죠. 그잖아. 그럼 소수분은 2를 더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1 이게 지금 뭐냐면 소수분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정수분을 뺀다고 했어요. 정수분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빼면 다시 더하기 2 돼요. 이해되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 지금 아직도 3개의 숫자가 더 남아있죠. 우린 20 또 할 거거든. 3번이나. 알겠지? 자, 그 다음은 3 곱하기 3에 지수를 또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x가 뭐가 된 상태예요? 3분의 1이 된 상태죠. 그럼 로그 3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3이잖아요. 로그 3의 3 그러니까 마일이잖아요. 그럼 정수분 마일이고 소수분 0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소수분에 정수분 뺀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그 3의 3분의 1 맞아요. 맞아요. 소수분에 정수분 뺀다고 했으니까 소수분 0이잖아요. 정수분 1이잖아요. 그럼 1만 쓰면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어떠냐? 결국 1이죠 계산하면 3이 미치야? 3의 3분의 1 더하기 1 결국 계산하면 저 지수 1이지 맞잖아. 근데 쌤이 왜 이렇게 썼어? 얘랑 지금 모양을 맞춰줬어. 왜냐면 점점 이런 생각하기 귀찮다는 거지.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얻은 규칙을 가지고 저렇게 쓰자는 얘기지. 이해하겠어요? 물론 마저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3에 여긴 뭐라고 써야겠냐? 자, x에다 4분의 1 넣으면 정수분이 얼마인지 알면 돼요. 여기다 4분의 1 넣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하고 마일 사이잖아요. 그럼 정수분이 마이가 됐어요. 그럼 여기 똑같이 해보면 뭐라고 써야 돼요? 2를 더해야 소수분 되는 거 아니야. 마이니까. 그러면 2 더하기 로그 3의 4분의 1 더하기 2 무슨 말이냐면 앞에 두 개는 여기가 1하고 1인 이유가 정수 부분이 마일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가운데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도 정수 부분이 마이니까 2하고 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규칙은 왜 발견하는 거냐면 5개밖에 안 물어봤지만 사실 꽤 많은 걸 물어봐도 계속 그냥 이 규칙에 쓰면 돼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 거는 그냥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규칙으로 써볼까요? 뭐라고 써야겠냐? 5분의 1 5분의 1이면 마이너스 로그 3의 5일 거 아니야. 어차피 정수는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2 더하기 로그 3의 5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잖아. 이해하겠니 친구들?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앞에 1 곱하기 3의 0제곱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얘들 어떻게 계산해요? 뭐 어떻게 계산해? 3이 미치잖아. 그럼 3을 밑으로랑 로그로 다 합쳐야지. 그럼 2는 뭐냐? 9지. 그럼 로그 3의 2분의 9겠네? 쓰면 알아들었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3을 밑으로랑 로그로 합치면 2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1이고 얘는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1이니까 로그 3의 2분의 9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2에 로그 2에 3 있으면 이렇게 쫙 지워주고 3 되는 거. 뭔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뭐가 된다? 2 곱하기 2분의 9가 되는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냐? 맞아? 같은 원리로 얘는 뭐가 되겠냐?
로그 3의 3분의 9니까 로그 3의 3 되겠네. 그치? 그럼 3 곱하기 3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로그 3의 4분의 81이지. 4잖아. 3 로그 3의 81이야. 3의 4제곱. 맞아? 네.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81. 이해되니 친구들아? 이해돼? 그럼 마지막은 5 곱하기 뭐 되겠니? 5분의 81이겠네? 이해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81 더하기 81. 그럼 181.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약간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죠? 알았니?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31번. 내 양수 ABC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제곱 구하세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딱 K를 써야 되는데 K 훔쳤어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렇지 않아? 아무튼 그래요. K를 해서 K 못 써요. 근데 저는 물론 이거를 K 말고 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예, 근데 얘가 이거를 써버려서 좀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 문제 풀 때. 기분이 별론데? 나 이거 안 잡고 풀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를 먼저 본 거야. 나를 보면 어차피 얘는 로그의 2a 더하기 b분의 2ab일 거기 때문에 c라는 게 2a 더하기 b분의 2a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가 이걸 잡아버렸으니까 그냥 이걸 써먹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써먹냐? 저 3은 뭐라고 쓸 수 있죠? K에 A분의 C라고 써도 되죠. 그러면 C가 뭔지 아니까 K에 뭐가 되겠냐? 2A 더하기 B분의 2B가 되겠네? C를 A로만 나누면 되니까. 그렇지 않냐? 네. 같은 이유로 5는 K에 B분의 C라고 쓸 수 있고 C가 또 뭔지 아니까 2A 더하기 B분의 2A라고 써도 되겠네? 이해돼안돼요? 이해되지? 여기서 눈치를 딱 봐. 어차피 K가 뭔지 몰라. K 구하는 거잖아, 그지? K 구하는 건데. 김건, 정신 안 차려? 자, 여기서 약간 어떤 센스를 발휘하냐면 분모가 2A 더하기 B지. 분자는 하나는 2B고 하나는 2A지. 이게 별론 거지. 왜?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얘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 5 루트 3은 뭐가 되냐면 K에 지수 더하면 2A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B죠. K 1제곱 되버리죠. 이런 센스, 관찰을 통한 센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하. 그래서 K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지수를 관찰해서 이거 그냥 곱하면 2A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2B가 되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자가 2A 더하기 B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윗줄에 지금 제곱근을 씌워가지고 식을 변형한 게 다예요. 다. 그렇지 않아? 이해하겠니 얘들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생각할 수 있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좋은 풀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관찰에서 나온다는 거야. 관찰. 알았니? 좋은 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찰에서 나와요. 자, 다음 문제.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분의 B가 9이고
로그의 값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 알았어. 얘를 구해라. 뭐 이걸 보면 아 b는 9a니까 막 여기다 b에다가 9a 막 넣고 싶고 막 이러냐? 그러지 말고 봐봐. 문제에서 묻는 것을 잘 봐. 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고등학교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돼? x 빼기 y, x 더하기 y, x, y 이런 거 있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문제에서 묻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도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로그 3의 b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2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양변에 3을 밑으로 로그를 씌워서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가 얼마다? 3분의 1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 이해하겠니 친구들아? 친구들 이해하겠니? 감사. 이 둘을 연결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로그 3의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b의 제곱을 할 수 있어요. 맞냐 민서가? 얼마인데? 4 더하기 3분의 2 그럼 3분의 14. 자 이제 로그 3의 a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b의 세제곱을 구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b 그리고 로그 3의 a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더하기 로그 3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고등학교 4에서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앞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요 3분의 14에다가 3분의 1 더하면 되네요. 그잖아요? 네. 이거 5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을 보고 저 위에 있는 식은 연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구나. 양변에 3을 밑으로 로그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알았니? 문제에서 묻는 것을 보고 문제 풀이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233번입니다. 이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요.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라는 말은 얘가 무엇이 된다? 2의 거듭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아 그죠? 예. 근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래요. 저게 자연수가 되려면 뭐부터 가능한 거냐?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0제곱부터 가능한 거다. 2의 0제곱이면 저기가 2의 0제곱 안 돼. 2의 1제곱부터다. 그치? 2의 0제곱은 진수가 1이니까 저게 0이 돼버려서 로그 값 자연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자연수가 된다고 했는데 저게 위로 볼 로그인 2차함수잖아요. 그럼 위로 볼 로그인 2차함수를 그렸어. 안 이뻐. A 별로야 계속. 이 정도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Y는 2의 1제곱이 있었어.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지금 2차함수 함수값이 2의 1제곱이라는 얘기잖아.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1이 되게 하는 X는 몇 개 있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2개 있지. 2차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2개 생긴다고. 그럼 6개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야? 2의 3제곱까지는 여기에 있는데 2의 4제곱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냐 얘들아? 맞아
그래야 2의 1제곱에서 2개, 2의 2제곱에서 2개, 2의 3제곱에서 2개, 6개 나올 거 아니야. 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알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를 표준형으로 고쳐볼게. 이렇게 되겠니? 맞아? 요게 꼭지점의 y좌표니까 4 더하기 4분의 a제곱이라는 놈은 일단 8보다는 커야 돼. 같으면 안 된다. 8하고 같으면 자연수 3을 만드는 x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총 5개가 돼야 맞겠죠? 이해되죠? 예. 2의 4제곱보다는 작아야 돼요. 16. 그럼 16 a제곱 48?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는 5 가능하고요. 6 가능해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곱은 얼마다? 3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 별로 안 어렵다. 괜찮구나.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34번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싶다. mn의 곱은 200보다 작아야 되고 로그 mn은 유리수이다. 이 조건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조건을. 이걸 보고 로그 mn이 유리수가 되려면 m과 n은 밑이 같은 관계여야 돼. 밑이 다르면 절대 유리수가 될 수 없는 로그 값이 풀리지 않으니까. 로그 값은 보통 뭐냐? 비수나 무한소수야. 무리수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m은 뭐 k의 p제곱이고 n은 k의 q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p분의 q 나오죠. 그럼 p분의 q의 유리수려면 pq는 뭐 해야 돼요? 정수면 되는데 여기서는 자연수여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는 mn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p와 q는 같으면 안 돼요. 이해하겠니 못하겠니? 이해하겠죠? 네. 자, 그러면 mn의 곱은 200보다 작다 그랬는데 얘는 k의 p 플러스 q잖아? 요게 지금 200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건 뭐냐면 순서쌍을 구한 다음에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k는 뭐든지 다 돼요? 아니야. k 뭐든지 다 되는 게 아니야. mn이 1보다 큰 자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k는 1보다 큰 자연수여야 돼. 그냥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할게요. 아니 1보다 크기만 하면 돼 사실. 뭐 딱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 알겠죠? 네. 그런데 m하고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자연수의 자연수 제곱이 자연수잖아. 뭐 이상한 수의 자연수 제곱이 다 자연수 되는 거 아니잖아. 가령 뭐 루트 3의 3제곱이다. 자연수냐?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거나 그래서 K가 1인 경우는 의미가 없으니까 2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K가 2라고 하면 P 플러스 Q는 3이 가능하고요. (3) 2는 안 돼요. 왜 2는 안 돼요? P 플러스 Q가 2면 P는 1이고 Q는 1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P, Q는 다르다고 했잖아.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1은 당연히 안 되고. 알겠지? 그럼 이때는 순서상 PQ의 개수가 곧 MN의 개수거든요? 몇 개예요? 1, 2, 2, 1. 2개 아니에요? 2개예요. 자, P 플러스 Q가 4일 수도 있겠죠? 그럼 몇 개냐? 건우?
자연수 PQ는 몇 개냐고. 1, 3, 2, 3, 1 3개 하면 안 된다고. 2는 안 된다니까. 같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1, 3, 3, 1 2개예요. 이해하겠냐 아가들? P 플러스 Q가 5이면 1, 4, 4, 1, 2, 3, 3, 2 4개. 그리고 P 플러스 Q가 6이면 이것도 3, 3은 안 되니까 4개예요. P 플러스 Q가 7이면 얘는 6개죠? 1, 6, 6, 1, 2, 5, 5, 2, 3, 4, 4, 3 맞아요? P 플러스 Q가 8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은 얼마가 돼요? 256이니까 200보다 작지 않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냐? 아니에요. 밑이 커지면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지. 맞아? 지금 밑에 거듭 제곱 때문에 200 넘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못 했잖아. 자 만약에 K가 3이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3이 가능해요. P 플러스 Q는 4가 가능해요. 5부터 안 돼버리죠.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이해되니? 자, K가 5다. 선생님, K가 4는 안 해요? K가 4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미 위에 다 세졌어요. 밑이 2인 경우에서. 세면 안 되는 거죠. 겹치니까. K가 5면 P 플러스 Q는 3밖에 안 돼요. 5의 세제곱 125잖아요. 5의 4제곱 625. 택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K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사실 6의 제곱, 6의 세제곱이 216이거든요. 제곱밖에 안 되는데 제곱은 PQ가 같으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개수만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24개냐? 다 더하면 이해되나 친구들? 이해돼? 이해되냐 가들? 확실하게?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틀렸어요. 선생님 지금 K가 2, 3, 5 이렇게 K가 자연수일 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걸 얘기해 볼게요. K가 예를 들어서 2루트 2고 P가 3이고 Q가 6이다 이렇게. 그러면 M은 8이고 N은 얼마냐? 16이다. 맞아 안 맞아? 80. 그러면 M 곱하기 N은 80에다 48 더하면 되냐? 128이잖아. 그지? 이게 200보다 작지 않냐? 보세요. K가 2루트 1일 때도 되잖아요. 그럴싸하냐? 어찌냐? 아무 생각 없냐? 아무 생각 없냐고. M이 8이고 N이 16인 거 이미 나한테도 있어. 밑이 2일 때 이미 세지는 거지. 그지 않냐? 그지 않아? 여기 있지 않냐? 3, 4? K가 2이고 P가 3이고 Q가 4일 때 근데 M이 셌단 말이야. 그때 M이 8이고 N이 16이야. 무슨 말이냐? 밑을 무리수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밑도 거듭 제곱을 통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야 MN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다. 여기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K를 자연수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알겠니?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죠? 좋아요. 이 문제가 그나마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좀 그나마 어렵네요. 자, 다음 235번 보겠습니다.
그냥 뭐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죠. 자,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뭐 이런 거 다 개소리예요. 뭐 자세히 보지도 마시고요. 알겠죠? 네, 뭐 보면 되냐면 문자가 뭐냐만 보면 돼요. 문자가 이 반지름이고요. 단면의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이 C가 센터인가 봐요. 센터. 알겠지? 예. 급수관의 평면부터 중심 방향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급수관의 중심에서 빠져나가는 위치, 거리예요. 그때 물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앞에 제가 4개 동그라미 친 거 말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뭘 주냐면 저 공식에 대입하는 상황을 2개를 줘요. 그 2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래 보면 첫 번째로 준 게 뭐예요? 이거요. 속력의 2분의 1일 때 봐봐.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의 2분의 1이란 말은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2란 얘기다. 거꾸로 써놨네.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절반으로 작다는 얘기죠. 근데 저 공식은 뭐라고 돼 있어요? V분의 V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저걸 2라고 써야겠네. 2. 납득하시죠? 그 다음에 1-K인 상수니까 신경 쓰지 않고요. 로그 뭐만 하면 돼요? R에 23분의 27제곱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R에 23분의 4제곱 남겠네. 여기까지 했냐? 그제? 그 말은 K 로그 R이 얼마라는 얘기니? 마이너스 4분의 23이라는 얘기다. 이해되겠죠? 네. 자, 두 번째 봐봐요. 3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은 맞죠? 자, R에 A제곱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R에 A-1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니? 이 식을 다시 써보면 1-A-1 곱하기 K 로그 R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K 로그 R이 얼마인 줄 구해놨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럼 얘가 1 플러스 4분의 23의 A-1이다. 그럼 4분의 23의 A-1이 2라는 얘기지. 그럼 A-1은 2 곱하기 4분의 23이니까 2분의 23일 거고요. 따라서 A는 뭐라고 써놨냐 이거? 아니죠? 2 곱하기 23분의 4요. 죄송합니다. 그럼 23분의 8일 거고요. 1 더하면 23분의 30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자가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2개의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그 2개의 상황 비교해서 그 등식에서 뭔가 얻어서 답을 내시면 돼요. 됐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웠어요? 네. 자, 문제 더 236번 어느 도시의 올해 신생아의 남녀의 성비는 1대1이라고 한다. 이게 전체 신생아는 7% 증가하고 남자 신생아는 10%씩 증가하면 점점 남자애들이 늘어나지. 상대적으로 성비가 1대1이란 말은 지금은 100명 중에 남자 신생아가 50명이라는 얘기인데 이 추세로 가면 남자애가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걸 풀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남아수를 요걸 A라고 해요. 그러면 올해의 신생아의 수 이건 2A가 되겠죠. 왜? 지금 올해 1대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아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전체 신생아는
7%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남자아이들은 10%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얘를 2분의 1 곱하기 1.07분의 1.1의 열제곱이라고 써도 될 거고. 자, 우리는 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로그 1.07분의 1.1의 열제곱을 계산합시다. 그럼 10 곱하기 로그 1.1 얼마라고요? 0.0414 마이너스 로그 1.07은 0.0294. 이러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0.12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니? 계산 같은 생각할게. 그런데 여기 0.12가 여기 있네? 이 말은 얘가 사실 뭐랑 같다는 얘기야? 로그 1.32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1.32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0.66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0.66이라는 게 뭘 뜻하냐? 이게 10년 후에 전체 신생아에 대한 남아의 비예요. 66%가 남자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100명 중 남자 신생아 몇 명이냐라고 했으니까 100에다가 그냥 0.66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66명이 남자 신생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시험 볼 거냐? 다음 시간에 3단원 지수함수 B 시험 볼게요. 복습해와요. 알았죠?